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민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할까요? 네, 오늘은 오다리와 X다리 같은 휜다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휜다리를 방치하면 무릎의 한쪽 부분만 체중 압박을 과도하게 받게 되는데요. 결국 무릎 관절이 약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퇴행성 관절염 등 무릎 관련 질환이 빨리 찾아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휜다리, 오다리와 X다리입니다. 사실 다리가 휘어져 있으면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고 이렇게 무릎 관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휜다리 종류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지금 오다리와 X다리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슬관절 각이 정상 범위에서 이 표준 편차를 벗어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 O자로 휘는 경우와 X자로 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휜다리는 소아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휜다리와 후천적으로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휜다리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 다리 변형의 원인은 어릴 때 발생하는 경우와 또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유년기에는 주로 O자 다리, 즉 내반 변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 내반슬입니다. 네. 이런 변형은 대개 치료 없이도 교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대부분 오다리는 별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나아진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 신생아 때는 평균적으로 오다리, 즉 내반슬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부모님들이 오다리라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때의 내반슬은 대부분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생리적 내반슬입니다. 네. 걷기 시작하면서 점차 내반슬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오히려 3, 4세 정도에는 X자 변형, 즉 외반 변형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후 점차 외반 변형이 감소하여 6, 7세경에 성인의 무릎과 비슷한 무릎 정렬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아, 그러면 유아 때 뭐 오다리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군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근데 이제 생리적 내반슬이 아닌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아 경골 내반증이나 구루병 등 다른 질환과 감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아이가 내반슬인 경우 주위 사람들의 말만 듣고 불필요한 처치를 하거나 걱정만 하기보다 그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생리적 내반슬과 구분이 되어야 하는 그 경골 내반증, 이건 어떤 병인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유아 경골 내반증은 생리적 내반술과는 다르게 근위 경골 성장판의 부분적인 발육 장애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조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초기에는 생리적 내반술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의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구루병도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구루병이 있는 경우도 다리가 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구루병의 경우에도 다리 변형이 잘 옵니다. 구루병은 그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발생하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모유만 먹이는 경우나 아토피가 심해서 편식이 심한 경우에도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전자 결함에 의해 비타민 D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구루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선천성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다리 변형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천적인 원인으로 다리가 휘는 경우 지금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다리 변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게 초반에 좀 빨리 치료를 받으면 뭐 다리 상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구루병의 경우엔 대부분 적절한 영양 공급을 통해서 호전됩니다. 하지만 유전자 결함에 의한 구루병에서는 교정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다른 선천적 원인으로 생기는 다리 변형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좀 주의 있게 관심 있게 더 잘 관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서서는 선천적으로 생기는 원인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후천적인 문제로 또 다리가 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실까요? 성인이 되어서는 무릎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변형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가 좌식 문화가 많다 보니 이로 인해 O자 다리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 있는 네. 그 자세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잘못된 생활 습관과 더불어 혹시 외상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대퇴골이나 경골의 골절 후에 어긋나서 유압될 경우에는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그 성장이 끝나지 않은 소아 청소년기에는 약간의 성장판 손상이 O자 다리나 X자 다리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경골 근위부에서 골절이 있은 후에는 종종 X자 변형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개는 몇 년에 걸쳐 점차 호전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전문의 모셨으니까 정말 궁금한 건 환자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임상에서 볼 때는 오다리가 좀 더 많나요? 아니면 X다리가 더 많나요? 오다리가 많아요. 네, 아. 오다리의 비율이 더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같은 정도 변형이 있는 경우에 증상도 오다리가 X자다리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병원을 찾으시는 분 중에서는 오다리가 확실히 더 많으시죠. 네, 그러면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다리가 휘어져 있으면 보기에 좋지 않기도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리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나요? 성인에서의 흰다리는 주로 중년 이후에 문제가 됩니다. 네. 20, 30대는 다리가 휘었어도 큰 증상이 없지만 중년이 되면서부터는 서서히 무릎에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O자 다리에서는 무릎 안쪽, 그리고 X자 다리에서 무릎 바깥쪽에 주로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기게 됩니다. 네. 한쪽으로 힘이 집중되다 보니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고 이로 인해 통증,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연골판 파열이나 연골 손상도 함께 진행되기 쉽습니다.